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3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이 늘었지만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늘며 공실률이 두 자릿수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72,349가구 중 12,029가구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대량 공실로 남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지난 4년간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한층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민간 임대시장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자 중앙일보 세계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인 미변이가 출현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세계보건기구는 콜롬비아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를 미변이로 명명하고 관심변이로 지정하겠다 전했습니다. 이번에 관심변이로 지정된 미변이는 전 세계 점유율이 0.1% 미만이지만 콜롬비아에선 39%, 에콰도르에선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변이가 앞서 발견된 다른 변이 바이러스처럼 기존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30여 건의 미변이 감염 사례 중 일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미변이의 면역 회피 정도나 전염력 등 추가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일자 한겨레 경제면 기사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올라 지난 7월에 연이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5개월 연속 2% 오름폭을 보인 데다 공공서비스 가격이 0.7%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달걀, 쌀 등 주요 장바구니 품목의 가격이 크게 뛰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내놓은 성수품 공급 확대 대책에 기대고 있으나 6일부터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에 더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에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물가 안정에 필요한 공급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에 장효서였습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던 여름이 언제였냐는 듯이 벌써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밤낮 일교차가 심해 저녁 외출 시 얇은 가디건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죠. 하지만 쾌적한 가을 날씨에 설레임은 금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일수록 관절 통증이 나타나거나 악화되기 쉽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9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 5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어버린 근육에 활기를 불어넣어 드릴게요.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 방법, 데일리 스트레칭 지금 시작합니다. 낮은 기온에 오래 노출되면 신체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 턱관절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턱관절 통증에 취약한 환절기, 턱관절에 좋은 666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66 스트레칭이란 6초간 동작을 유지하고 6회 반복하며 이를 6세트 진행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우선 첫째,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머리를 옆으로 기울여 같은 방향손으로 반대쪽 관자놀이 부분을 잡아줍니다. 둘째, 숨을 들이신 후 숨을 내쉬는 동시에 귀가 어깨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반대쪽 관자놀이 부분을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태를 6초간 유지 후 숨을 들이쉬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해당 동작들을 6회 반복한 뒤 반대쪽도 똑같이 시행해주면 되는데요. 666 스트레칭의 경우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해당 동작들을 반복해준다면 바르고 부드러운 턱 관절을 만들 수 있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허파로 들어오는 계절의 냄새.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맑은 공기와 선명한 사계절을 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지구는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1년째 꺼지지 않는 산불,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열대야까지 대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산업화 이후 1.5도씩 상승해버린 지구의 체온, 지구가 보내는 위험한 신호를 인지하고 고열을 앓는 지구를 치료하는 시간, 지구 처방전, 지금 시작합니다. (1991년 3월 16일) 대구 지역 상수도 사업본부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이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했으나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물을 마실 수조차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마신 일부 시민들은 구토, 설사, 복통을 호소했고 800여 명의 임산부들이 아이를 유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상 속 수돗물이 한순간에 독극물이 되어버린 상황. 시민들의 빗발치는 항의 신고에 취수장에서는 수돗물의 염소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수질 분석 결과 수돗물에 페놀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페놀은 독성을 가진 유독성 화합물로 피부 발진 또는 체내의 신경계통에 장애를 주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페놀은 염소와 반응할 때 클로르페놀이 되면서 독성이 기존의 약 500배 강해지게 됩니다.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취수장의 미흡한 대처에 대구광역시의 수돗물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죠. 심지어 페놀은 낙동강을 타고 흘러 하류의 함안, 밀양, 급기야 부산광역시의 상수원에서도 검출됐는데요. 낙동강 유역 일대가 페놀로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두 번째 위험 신호. 지구는 대체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은 대한민국 상수도 역사상 전대미문의 수질오염 사고로 회자되는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기 약 40시간 전 두산전자의 원료 저장 탱크에서 수지 제조 공장으로 연결된 30여 미터 길이의 파이프 이음새가 파열됩니다. 이어 고압에 의해 공급되고 있던 페놀 원액이 걷잡을 수 없는 양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고 발생 8시간 후 직원들은 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이미 30톤에 육박하는 페놀 원액이 쏟아져 나온 상태였습니다.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을 통해 진단한 지구의 병명은 수질오염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을 인위적으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호수에 방류되어 물이 오염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질오염 물질에는 산소를 요구하는 폐기물, 병원성 미세물, 합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이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질병 및 사망 원인의 85%는 오염된 물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질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곤 하죠. 때문에 전 지구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식수 및 위생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오염으로 신음하는 지구에게 맞는 맞춤형 처방전을 내려볼까요? NCT 드림의 고래, 조이의 안녕 듣고 남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명 지구, 나이 45억 4천세, 병명 수질오염, 증상 통제되지 않은 오염물질의 자연수역 침해.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 내용을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지구에게 알맞은 약을 투여해봅시다. 먼저 수질오염과 관련해 각 국가들은 어떤 약을 조제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이전 유명무실했던 환경제도를 개선해 현재 물환경 보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통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꾸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산업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수사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에 위치한 산시성. 해당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지하자원 광산 보유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어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시성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한화 2조 5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 수질오염 방지 관련 정비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건 한순간이지만 한번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란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관리 감찰에서 나아가 수질오염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인 우리가 지구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질오염의 70% 정도가 생활하수와 쓰레기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실천 방안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약은 음식이나 음료의 잔반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우유 200ml를 정화하는데 7,5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냈던 음식물 쓰레기를 정수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물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은 양치나 샤워 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입니다. 양치할 때 30초간 흘려내려 보내는 수돗물의 양은 약 6리터. 5분간 물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면 평균 60리터 정도의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도를 꼭 잠가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지구를 괴롭히는 수질오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처방전을 통해 지구를 위한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치스비치의 서머러브 들으며 다음 주 이 시간 지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처방전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소은, 기술의 이지수,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나긴 겨울 지나 어느덧 훌쩍 다가온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